안녕하세요. 지식교양 채널 언어의 정원입니다. 자, 오늘은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해법 자소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자소서 1번은 미드필드 영역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쉽게 말해 본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저번 자소서 작성법 영상에서는 자소서 1번은 도입부를 쓰는 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그때 제가 강조한 핵심이 뭐였습니까? 자신이 학업에 왜 이러저러한 노력과 경험을 했는지 그 이유를 서술하는 원천으로서 문제의식을 쓰라고 했었죠. 그게 자소서 1번은 대가리 부분, 서론 제외되는 영역의 핵심 사항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들 영역에서는 당연히 뭘 써야 할까요? 말 하나마나 앞서 말한 그 문제의식을 자신이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고 해소를 했었는지 구체적인 학습 과정과 절차를 써야겠죠. 과정과 절차. 그게 자소서 1번의 본론 부분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이정표입니다. 그럼 이제 그 과정과 절차를 어떻게 쓸 것이냐, 특히 이 과정과 절차에 무슨 컨텐츠를 집어넣어야 할 것이냐가 관건이겠죠. 지금까지 제가 쭉 첨삭 지도를 해오면서 나름대로 알아낸 경험칙에 따르면 가장 보편적이고도 안정적인 컨텐츠는 대충 3가지입니다. 일단 첫째, 책을 찾아봤다는 얘기. 사실 이건 너무도 당연한 거죠. 둘째, 논문이나 보고서 같은 탐구자료나 다큐 같은 영상을 찾아봤다는 얘기. 이것도 사실 기본적으로는 조사를 하면서 뭔가 공부를 했다는 얘기이니까 아까 말한 1번, 책을 찾아봤다는 얘기랑 맥락은 비슷하죠. 자, 세 번째. 앞서 말한 첫 번째 혹은 두 번째의 행위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을 수업시간 수행평가라든지 아니면 교내 대회라든지 아니면 학내 동아리 같은 곳에서 발표를 했다는 얘기. 이 발표를 했다는 얘기가 무슨 학습의 과정과 절차냐 라고 묻는 사람들이 가끔 있던데 이거야말로 학습 과정과 절차 중에서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대목이죠. 결국 본인이 학습한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본인의 것으로 완벽히 체화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아닌가요? 발표라는 게 말이죠. 그냥 혼자서 뭔가 궁금해가지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알아냈다. 그래서 특정 과목의 성적이 올랐다. 이렇게 쓰면 이걸 누가 믿어? 부모님이나 믿어주겠지.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공식적이고 공신력 있는 학내 활동으로서 본인이 학습한 사항이 최소한도로나마 공론화되었다는 얘기가 가미되면 확실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꼭 강요하는 사항은 아닌데 선생님한테 물어봤다는 얘기 이런 것 좀 쓰지 마세요. 아니면 선배나 멘토한테 물어봤다는 얘기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아. 가급적이면 스스로 탐구했다는 뉘앙스의 얘기들을 쓰시고 꼭 선생님이나 선배, 멘토 얘기를 하고 싶으면 다짜고짜 무슨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서 바로 선생님이나 선배를 찾았다는 식으로는 쓰지 말고 책이랑 영상이랑 이런저런 탐구 자료들 같은 것들을 최대한 찾을 대로 찾아보고 끝끝내 고심하다가 물어봤다는 식으로 쓰세요. 처음부터 선생님이랑 멘토를 찾았다는 얘기는 속된 말로 너무 없어 보여요. 제발 하지마. 꼭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8할 내지 9할 정도는 자기주도 학습을 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에 부합하는 자소서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실제로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의 자소서이고요. 문과 입결로는 나름 최상위권의 학부죠. 자유전공 학부, 즉 자전에 합격한 경우입니다. 왜 고등학교에서는 인문계와 자연계를 구분지어 공부하는 걸까? 이는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가장 먼저 든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비록 어릴 때부터 꿈이 검사였지만 훌륭한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문과 지식만이 아니라 법의학, 화학, 공학 등 사건에 따라 다양한 이과 지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이과를 통섭하는 공부는 사건 사고를 파악할 때 보다 폭넓고 유연한 사고를 길러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문과생이었지만 수학, 대회, 과학, 컨테스트, 화학실험 자율 동아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전 교과를 골고루 열심히 학습했습니다. 문이과 영역을 가리지 않는 제 학습법은 제가 고교 시절 동안 학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례로 2학년 4일 과목 시간에 맞춤형 인간에 관한 영어를 본 뒤 과학기술의 양면성에 대해 글쓰기를 하고 발표를 하는 수행평가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문과생들이 맞춤형 인간이란 개념 자체가 낯설어서 시작부터 곤란해했던 것과는 달리 전 호기심 삼아 읽어봤던 생명과학, 책 GMO 사피엔스 시대 덕분에 한결 수월하게 제 글의 주제의식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유전자로 조합한 인간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유전자의 특질 그대로 인간성이 발휘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과학 논문 및 기사들과 우생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 인종차별을 이야기하고 끝내 사상 최대의 비극적인 전쟁까지 일으킨 나치 시대의 역사적 사례들을 참고하여 과학기술을 얼마나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지 논증을 펼쳤습니다. 또 국어 시간에 배웠던 여러 문학 작품들을 토대로 인간이 갖고 있는 불완전함이야말로 인류 본연의 속성과 정체성이라고 생각한다는 결론을 맺었고 제 과제물은 결국 학년 내 최고의 점수를 받는 발표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학습 경험들을 통해 저는 잘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소들이 이 자소서에도 들어있죠. 일단 도입부에서 학생 본인이 갖고 있던 학습상의 문제의식을 얘기를 했죠. 문이과를 가리지 않는 통섭적 공부의 필요성을 언급한 대목, 그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본인은 통섭적 공부가 유효하게 작용했던 고교 시절의 사례를 하나 언급했고 그 사례의 구체적인 과정과 절차를 말하는 단계에서 본인이 어떤 자료들을 탐구했는지 설명하기 위하여 제법 많은 책들을 거론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까지 적절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나치 그리고 문학작품들 얘기가 바로 그 예죠. 나름대로 세부적인 학습의 과정과 절차들이 논리적으로 상당히 잘 직조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수행평가의 글쓰기 과제로 제출을 했고 평가 결과까지 좋았다는 얘기로 마무리된 점까지 딱히 흠잡을 데 없이 준수한 자소서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그러니까 붙었겠죠. 그리고 이건 자소서 작성법의 팁인데 이 자소서를 한번 다시 잘 보세요. 글쓴이가 수행평가로 제시한 사례가 인간성의 본질에 대해 논하는 수행평가라는 점입니다. 이건 서두에 본인이 언급한 장래 희망, 즉 검사라는 내용과 어울리는 학습 노력, 학습 경험이기도 한 겁니다. 우연일까요? 당연히 얻어걸린 게 아니겠죠. 학생 스스로 굉장히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의도해낸 컨텐츠인 겁니다. 다만 노골적이지 않게 써서 읽는 사람한테 거부감이 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용됐을 뿐입니다. 이 역시 소소해 보이지만 나름 여러분들이 기억해두면 좋을 자소서 작성 고급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이 지원하는 학과나 장래 희망에 어울리는 내용으로 자소서 1번의 컨텐츠를 꾸미기. 자, 그럼 자소서 1번 작성법 중 두 번째, 중반부 및 본론 쓰는 법에 관한 강연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이제 자소서 1번 작성법은 마지막이 되겠네요. 후반부 및 결론 작성법에 관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오늘도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